오늘장에 눈에 띄었던 종목들, 특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검색했던 인기 종목들, 내일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고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이청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나오는 날짜가 아닌데 그죠? 예, 아닌데 나왔어요. 좋으신 거 맞으시죠? 예,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이청원 PB님 매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셨으니까 오늘도 좀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적표 보시면 10개 중에서 또 9개나 맞춰주셨어요. 90%의 높은 적중률 기록하면서 오늘의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원전,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있고요. 종목으로 보자면 오늘 N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한 종목으로는 유한양행과 삼성전자, 네이버,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수상한 종목으로 봐야 될 거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진만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반도체가 오른다 한들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도 이어졌고 삼성전자가 사실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굵직한 기업인데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김진만 대표님은 근데 지금 무기가 없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사실 SK하이닉스랑 약간은 비교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꽤나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뭐 HBM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 즉 부정적인 리포트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격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레거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메모리 업종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움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1차적으로 SK하이닉스, 즉 우리가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영향력이 크고 이쪽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퓨어 플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밀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대략 12조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이 저는 유효하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HBM과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는 지금은 우선은 메모리 반도체, 거기에 추후 엔비디아향 HBM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SK하이닉스의 주가 모두 다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을 한번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간의 플러스 값을 보이긴 했습니다. 반면 기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오늘 적지 않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 시장이 바닥을 잡고 턴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얼마 전에 하회했는데 거기를 더 이상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목표 주가가 우선은 하향된다 하더라도 62,000원이 최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을 우리가 노리면서 시장까지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 그런 시점이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 오늘 들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뷰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걱정할 만한 타이밍은 전혀 아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오늘 네이버가 많이 올랐어요. 4.26%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추세 상승은 지금 몇 달째 못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거든요. 오늘의 시장 상승, 뭐 실적이랑 업황 바닥 확인해서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이청원 PB님은 무엇이 네이버를 반등시켰다라고 보십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요. 사실 기술적 반등 정도 그리고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2달 정도 전에도 네이버와 관련된 리포트가 한번 확 쏟아졌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기준으로 네이버와 관련된 리포트를 한 3개, 4개 정도를 읽었었는데 그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였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지난해 대략 한 3분기,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성장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이 될 수 있을 만한 매출액은 2조 6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또한 4,850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부합이 된다 하더라도 아쉽게 주가는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기 기준으로 지금 몇 개 분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간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하였을 때 주가도 제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에 투영이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앞으로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동일한 실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는 강력한 잠금 효과, 즉 서치 플랫폼이라든지 이커머스, 컨텐츠, 매출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공고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이 크게 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도 이렇게 못 움직이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만약 여기에서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큰 폭의 실적 개선이나 다른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또 한번 밀리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는 오늘 기술적인 반등인 것 네. 같다. 안타깝지만 스톱 의견 드렸어요. 기술적 반등치고는 오늘 4%면 좀 센 거 아닙니까? 네이버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센데요. 네. 사실 그 정도는 뭐 나올 수 있죠. 이게 뭐 10%, 15% 나온 게 아니고 4%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딱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을 좀 기대했던 게 네. 전력지수 이제 곧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기업 성향을 띠다 보니까 네. 워낙 정부 정책에 좀 유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플러스 전력난 이야기도 있어서 네. 기대를 했는데 전기요금을 인상 안 한다는 소식이 가장 큰 악재죠. 네, 맞아요. 다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안 하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 충격을 한전이 모두 다 대신 지금 이렇게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자연스럽게 재무적인 리스크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2021년 이후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한전의 입장에서는 원가 이하의 공급 가격을 계속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43조 원 수준의 누적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총 부채가 200조를 이제 넘어갑니다. 이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설령 전기요금을 우리가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가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 추후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도 관리비 고지서 한번 받아보게 되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와, 전기세 진짜 많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해만 보더라도 대략 20% 이상은 전기세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누적을 시키면 꽤나 큰 금액이 됩니다. 그걸 한전이 지금은 모두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충격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한전이 지금 시점에서 바로 턴을 하는 것은 역시나 어렵기 때문에 한전도 아쉽지만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여기서 스톱입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올 여름에 무척 더웠잖아요. 그래서 네. 올 겨울은 정말 한파가 몰아칠 것이다. 뭐 영하 네. 18도까지도 예상한다. 그런 기사를 네. 봤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한국전력이 다시 그 충격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가격적인 분위기를 봤을 땐 어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아. 오르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나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 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전은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그래도 적지 않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저점을 기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올 연말에 난방 사실상 한전보다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한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탑 의견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스톱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네. 해봤는데 거기서 소재단의 변화가 나왔다. 네. 그간에는 LG엔솔 위주로 올랐다면 오늘은 LG엔솔 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 소재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좀 괄목할 만한 것 같다는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전구체 쇼티치 네,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엔드림이 그 안에서 수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매력 있습니까? 지금 가격대라든지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좋은데요. 그거 못지않게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 꽤나 괜찮은 거죠. LG 엔솔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기타 소재에 해당하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역시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으로 자리 잡는 것은 이제 독일이 되겠죠. 독일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12월에 갑작스럽게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신차라든지 중고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됨에 따라 전기차 판매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유럽 같은 경우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8% 정도 역성장을 기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이걸 모두 다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대략 19%에서 20% 수준까지 전기차 판매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오늘 아침에 막 나왔습니다. 덕분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적지 않게 턴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소형이긴 합니다만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상승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역시 고 받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2.73% 상승 마감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선주 이야기하면서 신조선가 사상 최고치 근접 네. 슈퍼사이클 그런데 주가는 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했느냐라는 예.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예. 물론 오른 건 좋은데 예. 조금 아쉽지 않나요? 많이 아쉽죠. 사실상 주가가 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네. 또 그러한 가운데 다시 올라가고 실적이 그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역시나 좋은 모습이긴 하나 아쉬운 건 우리나라 시장이 의외로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오션, 동사, HD, 한국조선해양 사실상 실적이 지금 다 괜찮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언제나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걸 턴을 딱 했고 2분기에는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고요. 3분기에 이제 실적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량 또한 최근 3년치 이미 받아두었고요. 동사에 대한 리포트를 저도 꾸준히 읽어보면 적어도 내년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걱정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역시나 자연스럽게 조정을 거친 이후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고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중고선가 모두 다 올라가는 건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기간에 주가를 뻥뻥하고 크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올릴 것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좀 편안하게 그냥 가지고 가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바로 이야기하니까 좀 정말 얼마만큼 편안하게 봐도 되는지 네. 와닿았습니다. 그 의견 드렸어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보시죠. 지난주 90%의 적중률을 기록했고요. 당시에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했던 샤페론이 지금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0%가량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신데 6개, 4개 지금 고스톱 받았거든요. 이 중에서 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조금 적은데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일부터 왠지 바로 위로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고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삼성중공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선이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역시나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인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목표 가격은 우선은 12,500원, 손절 가격은
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베스트 종목, 뭐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12,500원의 목표가,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고스톱에서 높은 성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이창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